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밤 10시가 벌써 넘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 두 군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여론조사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NBS 내셔널 바로미터 서베이라고요. NBS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고요. 하나는 이 MBN하고요. 이 매일경제가 의뢰를 해서 이 알렌서치에서 내놓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 충격적 여론조사가 나왔다. 윤석열 총장이 전부 다 지금 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지표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분석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야말로 이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아까 저녁 때 전화한 것으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과 정장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간에 서로 이해의 공감대가 조금 생기지 않았나 했는데요. 이게 잠복한 것이지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준석 대표 뒤끝이 지금 장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미흡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런 입장문을 다시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급거 상주로 내려가서 지금 비공개 만찬 회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말이죠. 비공개로 극비리의 최고위원회가 개최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지금 현재 자칫 잘못하면요. 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주까지 지금 뛰어내려갔다. 이걸 보면 이제 오늘 만찬 회동에서요. 많은 논의가 될 텐데 상당히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주 이 회동과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이제 만찬이 조금 있으면 이제 내용이 보도에 몇 줄 나올 텐데요. 그 보도 내용은 제가 심야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4개 여론조사 기관들이 발표한 거 여러분들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는 43, 부정평가가 52이기 때문에 거의 지난주 8월 첫 번째 주하고 비슷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2, 국민의힘 30, 국민의당이 5%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적합도에 있어서는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이재명 23, 윤석열 19, 이낙연 12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지난주에 비해서 모두 소폭 하락했어요. 이재명은 28에서 23으로 윤석열은 22에서 19로 빠져 있고요. 이낙연 대표만 10에서 12로 다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지지 강도 그러니까 지금 지지하고 있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55%고요. 아니다. 바꿀 수 있다. 이것이 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은 이재명의 경우에는 66%, 윤석열의 경우에는 65%고요. 이낙연 57%, 그리고 홍준표 44%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지할 것이다 라는 응답은요. 6월 마지막 주하고 비교해보면 이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 이게 50%에서 55%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의 경우에는 65, 66으로 상당히 이 지지층이 좀 상당히 강하다. 이 결속이 강하다. 말하자면 충성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상 대결에 있어서요. 이재명과 윤석열 가상 대결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가 41, 윤석열 총장이 33. 그래서요. 8%포인트 차가 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8월 첫 번째 주하고 비교하면 이재명은 42에서 41, 윤석열은 35에서 33.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낙연하고 붙었을 때 마찬가지로 윤석열은 똑같이 33인데요. 이낙연은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낙연한테도 윤석열 총장이 2% 차이로 뒤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과 이재명과의 관계는 8% 차이로 윤석열 총장이 뒤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8월 첫째 주와 비교해보면요. 윤석열 총장은 37%대에서 33%로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4% 정도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단체장이 대선에 지금 경선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사퇴해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사퇴해야 된다가 56,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가 35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요.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긍정평가가 무려 53이고 부정평가는 45밖에 안 돼요. 이게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자, 그래서요, 긍정평가는 지난 6월 3주차 이후 계속 하락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NBS 조사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수치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에 대한 시민들의 상황인식과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심각하다가 80%, 심각하지 않다가 1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평가 치를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대선 후보 적합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요, 자, 이재명 23, 그리고 윤석열 19, 이낙연 12, 홍준표 5, 최재형 3, 안철수 3, 그리고 유승민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재명과 윤석열 총장의 차이는요, 4% 정도가 나는데, 8월 첫째 주와 비교해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28에서 23으로 5%포인트가 빠졌고, 윤석열 총장은 22에서 19로 3% 정도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은 10에서 12로 2%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선 후보 이 지지 강도, 아까 말씀드린 걸로, 이제 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과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 추이를 한번 볼게요. 양자 대결했을 때. 이재명은 계속해서 말이죠. 7월 첫째 주, 셋째 주, 8월 첫째 주 보면 43, 46, 42, 이번에 41. 그래서 최저치 41 이상을 40% 이상에서 계속 좀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33, 33, 35, 33. 그래서요, 33% 수준에서 딱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이 구조 연령별로 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이죠, 연령별로 보면 그러니까 60대 이상을 제외하고서는요, 전부 윤석열 총장에 비해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40%대 40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재명은 41, 그 다음에 윤석열은 19에 불과합니다. 40대하고 30대도 그 다음으로 차이가 커요. 46대 25. 이 30대와 40대 의 지지를 어떻게 하면 얻어내느냐, 여기에 전략 중점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과 윤석열을 비교해보면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36, 42, 34, 35. 그러니까 통상 35%대를 전후인데 7월 세 번째 주만 41로 팍 올라갔어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36, 34, 37, 33. 그렇기 때문에 33, 4, 5%대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3으로 제일 많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것이 특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두 가지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다음으로는요, 다음으로는 알렌서치의 이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알렌서치 차례로 범보수 야권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총장이 26.6인데 지난주에 33에서 무려 몇 프로 빠졌습니까? 7%나 빠졌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16.5로 13.3에서 3%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승민이 6.9에서 10.6으로 4%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최재형은 7.1에서 6.6으로 빠졌어요. 안철수는 4.7에서 4.4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2.1에서 3.2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권의 경우에는요, 이재명 지사가 34.7에서 34.1로 0.6이 빠졌고, 그리고 이낙연은 20.8에서 21.9로 1%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추미애는 7.2 대동소이, 그 다음에 박용진 5.2 대동소이, 그 다음에 정세균 3.8, 4.1에서 0.3 빠졌어요. 김두관 1.5에서 1.3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이제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운 여론조사는요,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양자 대결할 때 처음으로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말이죠, 6월 3일 날 43.8%였고 이재명이가 34.1%, 거의 9%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으로 35.9,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33.5, 그래서요 2.4% 차이로 윤석열 총장이 역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알렌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이 차기 대선 후보,
누가 좋으냐? 이런 이제 지표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쭉 말씀을 드린 대로 아까 제가 지금 보도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좋으냐? 이 지표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거를 뭐 34.1 이재명, 이낙연 21.9 그리고 야권에서는요 26.6, 16.5 이렇게 된 걸로 대체하고요. 더 이상 깊이 분석은 안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요, 이제 양자 대결할 때 한번 볼게요. 이재명과 윤석열의 양자 대결을 보면요, 이재명이가 35.9, 그리고 윤석열이 34.5, 그래서요, 2%포인트 차이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35.9 대 33.5로, 지금 밀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낙연과 윤석열이 붙었을 경우에는 31.6 대 35.1로 여기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이 리드를 합니다. 그러니까 MBS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누구하고 붙은지 간에 다 지게 되어 있는데, 이 알렌서치에서는요, 이재명한테만 약 한 2.4% 정도 뒤지고, 이낙연의 경우에는요, 4% 정도 차이로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뭐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전부 다 사면을 해야 된다. 예, 임기 내 사면을 다 해야 된다. 2명 다. 이것이 33.5%고요. 사면에 반대한다가 50.5% 돼 있어요. 참 이것도 뭐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를 한번 볼게요. 민주당이 37.6, 국민의힘이 32.8,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 당이 5.1,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6.6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그 양자 지지를 할 경우에 양자 대결할 때요,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 대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요, 전반적으로 다 높아요. 전반적으로. 이 마찬가지로 60대 이상에서만 윤석열 총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층에 대한 이 지지 노력,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두 개, 아주, 이 알렌서치, MBN, 그 다음에는 NBS 4개 여론조사 기관, 상당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각별한 이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야권, 이 국민의힘 내부 동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 총장과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측 간의 이 갈등 관계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오늘 하루에만요, SNS 4차례나 글을 올리면서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한 탄핵,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도부가 없을 때 입당부터 뭐가 그리 잘못돼서 당내 행사 보이콧을 종용하고 이제는 탄핵 거론까지 하는지 모르겠다. 탄핵 얘기를 보니까 공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명백해진다. 그리고요,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직접 템플의 주요한 직에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어떤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있을지 보겠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지호 의원이 이 당대표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탄핵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발언에 대해서 신지호 의원이 당대표와 당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도 SNS에 다시 글을 올려갖고 사과 전화가 왔느냐 이러한 문의가 많지만은 어느 누구한테도 전화나 문자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이 입장을 내놓은 이후에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2분여 동안 통화를 해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해달라.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기자들한테 캠프에 당의 화합에 해가 될 만한 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얘기를 썼고요. 얘기를 했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옆에 캠프 사무실 안에서 들릴 정도로 신지호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신지호 의원의 인사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과를 했으니까 지켜보자 일단 선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뭐라고 최종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 얘기는요, 옆구리 찍어서 절 받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늘 하루 종일 4차례 5차례에 걸쳐서 SNS를 올려갖고 불쾌감을 표시하니까 그때사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해서 제대로 사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과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요, 이해해 달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당부한 것이지 사과, 유감 표명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불쾌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당 중진들도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캠프 측에서도, 다른 캠프 측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도 당대표를 왜 흔들느냐, 이게 무슨 막말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론 배틀로 선발된 임승호 대변인도 토론이라고 하니까 탄핵하자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캠프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는 가운데 이 사선의 이제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은 대표도 불필요한 말과 글을 줄여라. 예, 그리고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후보들도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더 뛰어달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이제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죠.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 홍 교수도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으로 불린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당 대표가, 윤석열 캠프가 한마디 한마디 각을 세우고 가볍게 대응하면 당이 박살난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이 박상철 경기대 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들에게 경선 신호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갔다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힘겨루기 정치가 진행된 것으로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중진들 김무성, 그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 당 대표 이 말수를 아껴야 된다, 특히 유승민 의원 후보까지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하자면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러한 상황의 악화, 이 가능성, 우려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급거상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당내 대책, 그리고 경기론을 둘러싼 이 갈등 문제, 또 이 원내 상황 문제, 그리고 내주에 있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이 여야정 협의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준석 대표와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오늘 이 비공개 회의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토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8월 18일과 25일 날, 그리고 이 비율 문제, 경선 룰, 일반 여론 100%, 그 다음에는 일반 여론 70대, 당원 여론 30%, 그 다음에는 일반과 국민 여론, 이 당원과 일반 여론 50대 50, 이 세 차례에 걸친 이 경선 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오늘 상당한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요,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까지 열은 다음에 내려갔다. 그러면요, 비공개 최고위원들이 비교적 이 경선 이 준비위원회에 여러 가지 토론 일정과 관련해서 비판적 시각을 많이 내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미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발표한 토론 일정, 이것을 좀 수정하자, 이런 입장을 낼 것 같고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만큼 융통성 있게 조정을 해주느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갈등 국면에서의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의 추이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코너로 많이 몰리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코너로 많이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과 관련된 일정이 지금 몸체에 해당되잖아요, 갈등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총장이 통화할 적에도 토론에 관해서 입장을 오늘중으로 알려달라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얼버무렸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얼버무리더라, 그렇게 돼 있고, 윤석열 총장의 언론 이 접촉 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당 캠프와 상의를 한 다음에, 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캠프와 상의한 다음에
입장을 밝혀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도 이 토론회 참석이 사실상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끝까지 그야말로 제로섬 게임으로 충돌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헐 땅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토론의 일정과 그리고 토론 형식, 내용 이런 것들을 상당히 손보지 않는 한 후보 측과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과의 갈등은 상당 기간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요, 그런 너도 죽고 나는 식의 제로섬 게임은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제 심야 방송에서 오늘 이런 비공개 극비 만찬 회동 결과를 또 보도가 좀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